오늘 다들 명절 증후군이 있었지 않았어요? 어땠습니까? 나는 오늘 명절 증후군이 좀 있었습니다. 1번. 나는 없고 그냥 일에 바로 적응했습니다. 2번. 오늘 약간 좀 멍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만에 시장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오늘 너무 감을 잡기 좀 힘든데 하는 분. 1번도 있고 2번도 있네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은 1시간 동안 방송을 들어보고 신의 한 수가 어떤 시장을 바라보고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틈이 없이 열리됐다는 거. 일이 많이 밀려 있으니까 이제 하기 바쁘죠. 그러네요. 근데 오늘 밖에 날씨는 엄청 좋아요. 추석 날씨가 굉장히 좋았죠. 아주 뭉게구름도 있고 하늘도 맑고 아주 청명한 추석 연휴인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 여성분들은 조금 이제 힘들으셨겠죠. 아무래도 뭐 남성분들, 여성분들 이 추석 명절이 친인척 분들 뵈서 이제 부모님도 뵈고 좋지만 그 이후에 뭐 준비하는 과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이 고생들 하셨을 겁니다. 자, 추석 특집에 성투사님과 한수님 중이죠. 혹시 그 팟빵 제가 투자한 그 이력, 좀 경력이랄까요? 경력 부분하고 과거 이야기를 성투사님하고 이제 좀 주거니 받거니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 내용이 아마 그 추석 날에 한번 나갔을 겁니다. 들어보신 분 한번 7번 눌러보세요. 많이 들으셨네? 그래요? 7번이에요? 재밌었습니까? 강연회에서도 더 재밌게 할 거예요. 강연회에서도 다 모이실 거니까. 포인트 가님도. 많이 들으셨네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네, 유양이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밤이 되면은 날씨가 쌀쌀해요. 이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이스보다는 좀 따뜻한 걸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밤에는 따뜻한 거. 그래서 점심 때는 아무래도 좀 덥죠? 그러면 조금 아이스 드실 분들은 뭐 드시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주말 내내 시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많은 이야기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되신 분들은 큐를 부탁합니다. 큐. 네, 사냥꾼님 어서 와요. 커트라인이네요. 딱 시황 들어오기 전에 세이브. 네, 세이브했습니다. 자, 요즘에 핫 이슈가 뭡니까? 오늘의 시장의 뉴스들, 기사 부분들이 어떤 게 많이 나오죠? 첫 번째는 지금 보고 있는 남미에 대한 것들, 미국과 한국에 대한 한국과 미국이죠. 한국과 미국에 대한 정상회담 나오고, 그 다음에 대북 정상회담. 이제 지난번에 그 북한에 가면서 이제 백두산 천지까지 올라갔던 그 뉴스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도 지금 그 김정일의 친필 부분들의 편지 내용을 트럼프에서 이제 전달했죠. 전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철회해 달라 라고 했죠. 지난번에 한 업종을 철회해 달라 해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철회가 됐습니다. 그 업종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철강이죠. 철강 쪽에 지난번에 여러분은 이거를 쉽게 보면 안 돼요. 항상 역사적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씩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식은 이 기억력의 싸움이거든요. 기억력의 싸움. 기억력의
싸움. 왜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반복적으로 또 나온다는 거죠. 나오는 부분들. 철강이 보면 지난번에 이거 봐요. 트럼프 관세 매긴다 해서 확 빠졌잖아요, 이거. 그죠? 다시 또 철회한다는 부분에서 다시 또 올라오고요. 물론 이제 철강에서는 이 대북 관련주가 관련이 되고 이제 철회된 부분이 같이 왔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왔다는 거죠. 이번에 자동차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운송장비 부분에도 보면은 이번 철회 저기 관세 더 매긴다니까 더 맞았단 말이에요. 시장이 악화됐던 과정에서 그런 뉴스가 더 과하게 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밀렸던 자리에서는 어떻게 거의 다 V자로 나오고 있죠 지금. 정고점이 오겠어요 이거 보니까. 정고점으로 진행이 된다. 그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미국 쪽의 금리가 인상했죠? 인상했던 부분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인상을 생각하고 있다. 한국은 부분에서도 인상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자동차 관세, 트럼프가 시진핑 부분들하고에 대한 관계에 대한 악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분위기, 오늘의 종가 부분을 보면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은 다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면서 조금은 좀 우려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뚜껑을 까봐야 돼요. 우리 지수는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 예측하기 힘든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미국들은 어느 정도에 대한 경제 성장 부분들이 좀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유형과 이런 것들이 관계 개선이나 또는 상승 부분들이 이제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나라는 갑작스럽게 나온 대외적인 뉴스가 우리나라 시장이 다 반이 되는 거거든요. 맞죠? 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그게 아니면 갑작스럽게 또 뭐 선물 옵션 만기나, 지금까지는 이제 지금은 폴을 안 쏘지만 그 앞전까지만 해도 막 폴을 막 쏘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폴을 언제 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번 얘기해드렸던 이 주식 시장에 대한 지수 부분들을 예측은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차라리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상품 가치, 그 상품 가치가 얼마만큼 밖에 세상에 나오면, 만들어서 세상에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 처음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는 에이 뭐 그냥 뭐 TV로 그냥 휴대폰으로 TV 그냥 한번 보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였는데 어느 순간 컴퓨터가 내 휴대폰 손에 들어와 있죠. 이런 세상이 이제 오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적응 안 됐잖아요. 적응 안 됐잖아. 너는 누가 내 휴대폰으로 뭐 인스타나 SNS를 하면서 페이스북을 하면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었을까까지 생각했을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편하지만은 과거에서는 그런 트렌드 부분들을 만들어내기까지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업에 대한 가치는, 이 얘기는 매번 안 빠졌습니다. 기업에 대한 가치 부분들이 왜 중요했냐? 이제는 시장이 이제 볼까요? 오늘 시장을 좀 보면 기업 가치가 왜 중요한지 이제 알 거예요. 오늘 시장을 좀 느끼는 부분들. 지금까지 이 아픔에 대한 조정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왔습니다. 물론 받으신 분도 있고 비켜서신 분도 계셔요. 근데 대부분 한수하고 같이 했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받았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습니까? 조금 달라지는 게 피부로 와닿아요? 와닿는다 1번, 안 와닿습니다 2번. 여러분의 계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자체의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바뀌죠. 바뀐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한수 강의할 때, 모방할 때
이 바닥권에서 물론 이렇게 악재를 받으면서 시장이 밀리고 아까 누구예요? 황금고래님이 이 트럼프와 시진핑에 대한 화해 물론 이제 이 무역 전쟁 부분들이 25%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그죠? 시장이 이제 요동을 친 거죠. 미국이 꿀밤 하나 딱 때리면은 중국이 바로 그냥 달려들잖아요. 수그리는 그런 게 없죠. 맞죠? 둘 다 강경이잖아요 지금. 어느 쪽에서 조금이라도 화해 모드를 나와야 인정을 하고 숙이는 거지. 둘 다 빳빳하게 서 있는데 지금 화해는 잘 안 됐죠. 그런 불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 불신은 아직까지 살아 있다. 빨리 화해되고 빨리 되어야지만이 또 우리 중국하고 또 한국하고에 대한 부분들이 또 관계가 개선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이 또 미국 가서 얘기 나누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왜냐면 북한 정은이가 시진핑 만나고 비밀리에 만나는 것도 불편한 것처럼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 과정들에서 이 악화에 대한 부분들은 지나가고 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의 기술적 분석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 이 과정들, 이 바닥을 다지는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하다가 2350포인트를 좀 넘어가면 좀 강한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급 부분을 보면요. 잘했어요. 잘했고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많이 들어왔고요. 오늘도 종가 부분까지는 결국은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는 강하게 진행되었다. 오늘은 선물까지 들어왔네요. 선물 거의 8천억 200 정도 들어왔네요. 그래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작용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하루의 1일 부분들보다는 기간별 집계에서 한 달간 보는 게 좋아요. 한 달간 동안 지금 한 달간 상당히 지금 9월 달에 힘들었잖아요. 힘들었던 부분인데 외국인과 기관들은 결국은 매수에 나갔습니다. 결국은 개인들은 매도하는 거예요. 시장이 힘들다 그러니까 매도하는 거죠. 두 달도 그렇죠. 두 달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두 달 전부터 외국인들 봐요. 거의 2조가량 사는 거 봅니다. 2조가량. 결국은 7월달 시장이 안 좋았을 때부터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공감되시면 1번 확인하셨다 1번 눌러보십시오. 맨날 우리는 뭐 외국인들에 대한 자금 뭐 나간다 들어온다 얘기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어디 시점에서 들어오고 어디 시점에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세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이탈이 되면 그거는 뭐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추세가 나오는 과정에서. 근데 그 위에서 이제 정점에서 주가라는 것은 갔다가 이렇게 안 들어오거든요. 아무리 조정온다 해도 이렇게 안 들어와요. 항상 몇 번을 준다는 거 얘기 봐. 8개를 준다는 겁니다. 이제 요 위에서 이제 많이 나가게 되면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다시 또 바닥에서 나간 만큼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대형주 부분도 이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오늘 아침에 약세로 보였는데 종가 부분에 잘했습니다. 아무래도 선물 규모도 이제 들어왔고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도 진행이 좀 되었죠. 되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가 상당히 많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많이 분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빨리 못 들겠어요. 이거. 그러면 하이닉스를 대체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나옵니다. 이문장 나옵니다. 벌써 나온 것 같아요. 하이닉스를 대신하는 부분들. 왜냐면 시가총액 상위 부분들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제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또 진단 말이죠. 지고 하나 올라오고 좀 바톤 탓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이닉스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신용 규모가 약 1,700억입니다. 1,700억.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많이 먹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모니스타님 어서 오세요.
삼성전자야 시가총 1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해야 될 부분이고, 여도 3천억 있네요. 하이닉스는 2등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로 움직일까? 결국은 신용이 작은 구간으로 움직이겠죠. 많이 먹여주려고 하면은, 많이 먹으려고 하면은 신용규모는 이걸 다 사주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네들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힘들고, 신용규모가 작은 애들은 더 빨리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시세를 못 내고 최하 5년 이상 조정을 많이 했던 업종들이 반등파를 이용해서 반등파 이상에 대한 상승을 진행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수급에 대한 현황, 그리고 현재 시장 분위기, 그리고 남북 정상 부분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는 고리가 된다는 겁니다. 연결되는 고리.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7번 눌러볼게요. 그게 이제 오늘 나온 게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부분들은 뭐 미비하다라는 얘기는 나오는데요. 이건 추후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10월 코스피 시장에서는 10월 달에 상승의 무게를 한다. 이거는 사실상 이거는 뭐 기사니까 제가 체크를 해놓은 것이고, 상승의 무게를 한다. 이거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열어봐야 되지만 지금에 대한 분위기를 보면 9월 달에 이제 아까 2개월 동안 10불이 났죠. 2조 가량에 10불이 놓은 것들을 조금씩은 이제 좀 찾아가는 역할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0월에 거의 추수를 하는데요. 추수 부분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도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수확 기간이죠. 그래서 뭐 선물도 아까 대량 매수했고요. 코스피는 현물 부분들,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이 대량으로 매수가 됐다는 거.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금리 인상은 오늘은 어제 시장을 새벽까지 보면서, 이제 추석 명절 세고요. 새벽까지 보면서 야, 금리 인상 결국은 하네. 거의 뭐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중요한 게 우리나라 시장은 얼만큼 반영될 것인가 했는데, 아침에는 좀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됐지만 오후장에 끌어올린 부분들은 잘했다. 그래서 시장에 힘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급까지는 체크했다면은 이제는 다른 관점의 시장들이 올라오게 되면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보니까 아까도 봤다시피 운송 장비의 애들이 좀 시장에서 좀 강하게 틀어올린다. 그러니까 많이 조정했죠. 운송 장비 애들이 조정을 엄청 많이 했어요. 거의 뭐 7년 동안 거의 뭐 반타작 이상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나오고. 근데 중공업도 보니까 지난번에 유상증자 했죠. 유상증자 하고 난 다음에 어려웠던 시절. 중공업도 어느 정도 미포지선하고 나올 수 있는 힘은 됐다.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인기 있었던 부분들, 오늘은 보니까 아직까지 뭐 셀트리온에 많이 이제 좀 취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위에서 많이 사면 아무리 좋은 국면이라도 업종이라도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최소한의 무조건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셔야 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투자에 대한 의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소외된 부분에서도 주가가 급등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대형주에서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 부분들이 좀 나왔죠. 나왔던 부분들은 좀 끌고 갈 겁니다. 끌고 갈 거예요. 오늘 시가총액 1등은 잘했지만 2등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놈들이 다시 재차 시장을 받쳐줄지는 계속 꾸준히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중용주들, 그리고 소형주들, 역시나 소형주들은 각도를 빨리 만들어내지만 내려각도 빨라요. 자, 빠른 부분이죠. 다시 또 만들죠. 다시 이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지금 대북에 대한 부분들이 불씨가 꺼진 게 아니에요. 이번 정권에서는
대북에 대한 관련 부분들은 얼마큼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약간 이제 대북에 관련 부분들이 이야기가 언제까지 나올 것인가? 언제까지 나올 것 같습니까? 연말까지 계속 될 것 같아요. 좀 그래도 기간은 좀 정해야 되겠죠. 한수는 이번 정권 끝날 때까지는 봅니다. 아하, 계속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번 정권에 대한 이 노력이 상당히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지난 정권하고 완전 틀리잖아요. 맞나요? 한수만 느끼나요? 이렇게 해서 시지부지가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시작도 안 했죠. 만약에 이래갖고 시지부지 끝나면 또 국민들의 원성 또 듣는 거예요. 이번에는 결과를 최소한의 비핵화 정도는, 비핵화와 종전, 통일은 그 이후의 얘기고요. 맞죠? 예. 여러분들 통일을 생각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비핵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먼저 돼야 돼요. 한 생각은 비핵화,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 더 이상 폐기해버린다. 맞죠? 그래야 이 다음엔 들어온 게 뭐냐? 뭐가 들어올 것 같아요? 뭐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협력? 투자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고요. 비핵화. 그 다음에 이제 종전이 나오겠죠. 짱이죠. 비핵화 종전은 그래서 지금 얘기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해외 투자자, 외국계 투자자들이 항상 우리나라에 얘기했던 미사일, 뭐 전쟁 이런 거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해방이 된다면 우리나라 상장했던 기업 중에 투자할 만한 기업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들이 봤을 때는, 그들의 눈에는 우리나라 값이, 기업이 어때요? 비쌉니까? 쌉니까? 싸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 번 더 도약하는 거예요. 시간은 걸리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시간 투자하는 겁니다. 어차피 나빠질 건 없어요. 지금 이미 먼저 많이 나빠졌어. 이미 나빠졌어. 이미 많이 나빠졌어요. 기업들이 저평가 다 돼버렸어. 그러니까 시장을 사지 말고 여러분에게 매번 기업을 사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가치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 가치를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만큼 사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된다며. 그 가치에 대한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매번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맞나요? 맞으면 1번. 하나의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가치에 대한 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나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투자는 뭐예요? 내 사업이에요. 나의 사업인데 그것도 기준도 없으면 투자를 안 해야 되겠죠. 근데 1억 1억 2억 3억 있으면 그 돈 다 가져와요. 다 때려 부어요. 이번 조정 다 받아요. 에이 주식 안 되나 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걸 한 2번 해봐요. 자산 절반 줄어버려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견디시든가. 견디셔. 드시면서 견디시든가. 그게 이번 조정을 오늘 오신 분들, 참은 분들이 더 많으시다면 저는 오늘 잘 참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 오락하니까 뭐
많이 막 나쁜 놈들을 막 이렇게 죽이니까 한 단계 업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맞죠? 한 단계 업 한 거야. 1업 한 거, 1업. 예. 그만큼 내공이 생긴 거죠, 내공. 예. 내공이 생긴 겁니다. 요번에는 분명히 시장이 힘들 때 현금도 중요성도 알 것이고, 아, 이게 주식의 고통이구나도 알았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처음은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한 시장에서 주는 메시지는 있을 겁니다. 그 메시지를 잘 기록해 놓으세요. 다음번에 또 올 수 있어요. 또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황금고래님이 이제 그 과정을 지나 보니까 어허, 주식이 이런 거구나.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수도 뭐 팟빵도 들어봤겠지만, 예, 어마무시하게 터졌잖아요. 아주 그냥, 예, 이거 터졌잖아요. 이거 쫙 오메. 내 결혼자가 어디로 가는겨? 그죠? 10년 됐네요. 그런 것도 결국은 지나 보니까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정이더라. 이 시장이 살아남는 이유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다면 여기서 다 지졌겠죠. 용두분이 어서 와요. 진짜 무서웠으니까. 리얼이라는 거는 강연회 때 한번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올라오는 부분이죠. 올라오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대한 남북에 대한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까지도. 이제 중국하고만 잘 이루어지면 좀 더 확고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시사 만화를 좀 봤는데 아주 의미 있는 만화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한번 캡처해서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오늘 27일이죠. 차명진 작가님이 쓰신 건데 트럼프는 온리 뭘 생각합니까? 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아마 중간 선거가 11월 6일인가 그래요. 이제 한 달하고 좀 남았는데 선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기려고 많이 노력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정상회담 많이 하고 이제 하는 거지. 우리는 평화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각자의 얘는 이제 이익을 따지는 부분이다. 뭐 요걸 표시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재미있게 그림도 잘 그렸네요. 재미있게 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요 상태다. 이런 것들 현재 나올 수 있다. 이런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그런 거예요. 한 나라의 정권 부분들이 다른 투자자들을 이제 뭐 관광객 유치라든지 경제 부분에 대한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그게 조금씩 이제 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항상 시사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대신에 이런 기사들로 휩쓸리면 안 돼요. 휩쓸리지 않고 항상 현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것들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결국 미래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투자하면서 안 힘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힘들었어요. 근데 대신에 다 거쳐왔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부터 투자해가지고 힘드신 분 있어요. 진입은 잘못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들 다 투자한다 해서 이제 진입하는 부분인데 여기나 올 1월 달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진입 너무 잘못됐어요. 시장이 이뻤다고 했잖아요. 막 2,300포인트가 2,300포인트 가다 이런 얘기가 막 나왔을 때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죠. 결국 많이 맞았던 이 과정에서 이제는 나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차피 조정도 과거가 됐습니다. 이제 아픈 조정도. 그럼 나는 이 조정에서 과연 이번 장 조정에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은 나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 조정에
이 과정들의 리스크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한 번 이겨냈기 때문에 두 번은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두 번 이기신 분들은 세 번 금방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매번 시장에서 떨어졌던 그 두려움들이 뭐가 되냐? 이제는 그런 것들을 뭘로?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그랬어요. 이거 저점 깨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이러다가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냐고. 물론 무역 전쟁이긴 하지만 더 커져서 완전히 다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날 아침에 시가는 음봉이었습니다. 파란색이었어, 파란색. 요런 거예요. 여기 올라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종가 부분을 드러냈기 때문에 살렸죠. 누군진 모르겠지만 저점을 탁 깨고 난 다음에 기술적 분석에서 저점을 깨면 어떻게 하라? 손절이나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거기서 그거 믿고 도망가신 분들은 이 V자 나오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러면 멘탈 붕괴예요. 여기서 다 지져버렸는데 저점 깼다 다 지져버렸는데 올라가면 멘탈 붕괴되는 거예요. 요번에는 시장 여기까지 한번 올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 U자로 돌아가죠. U자의 반등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썰어낼 수 있겠죠. 그게 좋은 경험이에요. 근데 좋은 경험치고 너무 아팠죠. 황금고래님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벌써 알고 있다면, 예?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는데 올해와 또 돈 벌었다는 소문 듣고 진입했다. 그래서 혼나는 중이다. 이제는 소문 나면은 안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돈 내고 배운 거죠. 우리 오늘 황금고래님한테 응원의 메시지, 우리 박수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비슷하게 들어오신 분들은 다 응원의 메시지 박수를 드리도록 할게요. 힘내세요. 그래도 이제 하나 알아냈잖아요. 그래도 포기 안 하셨잖아. 박수는 포기를 안 하셨다는 거. 좋은 놈은 엄청나게 힘들게 하더라도 한 번은 나온다는 겁니다. 한 번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생했던 한 놈 하나 있어요. 오늘은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바이오 고생했던 놈이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그 자리까지 한 방에 와버려요. 요즘에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주가가 상승했던 이 탄력 부분들이 그대로 밑에 올 때 이런 애들이 많이 급등 나와요.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고점 찍고 그대로 그 자리 왔을 때 그런 애들이 요즘에 급등 나옵니다. 그럼 거의 종근주 또 와요. 조금 잠시 먹고 배탄했다 하더라도 여기 다 나온다. 앞에 이구선부터 그렇습니다. 이구선부터. 아이고 저 덕분에 살았습니까? 아이고 말씀도 아주 이쁘시게 하시네. 고맙습니다. 야 그럼 점수 드려야 되겠네? 예. 점수 드리겠네. 한수 때문에 그래도 살았대요. 거의 다 근데 바닥에 지진 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추석 명절에 야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재미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추석 명절에 한수한테 주식을 사람이 없어. 안 팔았어요? 이거 좀 더 나올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명절에 가면 어떤 종목이 좋으냐 막 얘기하는데 요번에는 어떤 종목 투자할까 이런 얘기 안 해요. 가만 보니까 많이 다쳤다는 거야. 자기 혼자 하다가 앞전에 항상 몇 번 조언을 해주거든요. 우량주 해야 됩니다.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했는데 분명히 한수만 안 들을 거란 말이죠. 당연하죠. 왜? 5월달에 그렇게 북한 관리로 튀기는데 이거 안 했겠습니까?
그거 지나서 이제 이번에 추석 새로 간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해. 얘기하면 혼나거든. 하지도 못하는 그거 테마주 하지 말라고. 하려면 바닥에 하라고. 누누이 얘기해도 바닥에 안 사요. 거참 희한하죠. 그렇게 바닥에 살아도 바닥에 안 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이 돈 뺏겨야지 정신 바짝 차립니다. 진짜. 그래서 주식을 물어보는 분이 없다는 거. 그러면 결국은 주식을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그렇죠. 바닥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 지표예요. 인간 지표. 바로 급등 나오잖아. 시장이 좋으면요, 와, 뭐 살까 뭐 살까 엄청 물어봐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왜? 그분들은 시장이 좋으니까 빨리 사야 될 사람들이고, 한수가 봤을 때는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럼 고민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살 거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살 거 없다 그러면 에이 또 너무 먹으려고 이래야 되거든요. 참 피곤합니다 진짜. 에? 참 피곤해요. 참 피곤해요. 그때 되면 진짜 올라가서 살 거 무조건 이제 사서 좀 올라가는 게 있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가는데 이것도 추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물어보는 신문이 없다. 아주 좋죠. 그리고 오늘은 제약주 부분들이 급등 나왔습니다. 왜 급등 나왔습니까? 조이님은 이제 한수 공부 좀 했으니까, 특강도 듣고 하셨으니까 이제 공부를 이제 하면 바닥이 조금씩 보이고, 바닥이 확신이 되면 조금씩 모아가게 되고, 모아간 종목들이 추세를 타고 가면 더 키울 수 있는 마음을 계속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어떤 전문가 부분들, 우리 사이트 말고 다른 데는 자기가 정말 어떻게 특별한 걸로 포장을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보다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많이 아파봤고요. 그렇지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다만 여러분들보다는 더 많이 견딜 수 있고 더 고통을 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한수가 특별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아픈 부분들을 많이 겪어봐서 그래요. 이게 봐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런 거 맞아요. 많이 맞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이거? 미쳐버려요 진짜 이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거 하나 받았잖아요. 근데 앞에 여기서부터 고참이 되는 이거 10번 조정, 10번. 이런 거 10번 조정했습니다. 10번. 그러니까 포기자가 안 나옵니까? 나오지. 여러분 이거 하나 맞았지만 이거 봐요. 이런 게 봐요.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게. 10번. 이걸 근데 이번 장에 넘겼으니 조금 기다려 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이 나오죠. 뭔가 뱉어내고, 수익 난 거 안 먹다가 마이너스 나기도 하고, 또는 오래 갖고 있다가 대박 나기도 하고요. 다 경험이에요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 진입했다 생각해봐요. 아이고 여기서 맨날 지수만 바라보시는 분들은 맨날 이 자리에요. 그러니까 2011년부터 펀드를 드신 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본전했대요. 이제 수익이 한 10%가 났대요. 7년 보유해가지고 10% 수익 났어요. 그 전까지는 왜 안 파셨습니까? 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못 팔았대. 마이너스 많이 나가지고.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왜 펀드가 손실 났을까요? 손실 났어요. 수수료 때문에?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건 아닙니다. 펀드 손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 펀드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기관들이 관리를 하죠. 기관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들이 뭘 담았는지 알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왜 손실 났냐? 삼성전자를 많이 담아서 손실 났어요.
웃기죠. 잘 봐요. 11년도 후반부에 여기서 사신 분들 2016년까지 수익이 없어요. 펀드는 3년 보유하는데 5년 동안 수익이 없습니다. 왜? 이게 탑5거든요. 탑5는 거의 비중이 한 종목당 10%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놈이 뒤에서 올라가면서 이제 본전이 됐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애들이 다 까먹었어요. 밑에 있는 애들이 한 대 차였죠. 이젠 받아쳤네요. 근데 여기서부터 잘못 걸리면 죽는 거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들어갔죠. 그 대표 종목들이 다 들어가면서 다 박살난 거예요. 맞죠? 그럼 탑5 부분들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개별주들이 많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계좌를 변환을 못 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핑계를 댑니다. 삼성전자 망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펀드도 잘 들어야 돼요. 타이밍도 잘 봐야 되고요. 그래서 기관들이 뭘 담았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가야 된다. 실질적으로 펀드를 운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좋은 기업을 사서 여러분들에 대한 펀드, 나만의 펀드를 만드는 게 훨씬 좋아요. 이게 88TV 모토 아니겠습니까? 부자빠님이 말씀하신 그 펀드 부분, 나만의 펀드를 만들어. 이건 적극 동참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펀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은 투자하면서 후회가 없어요. 지금까지 투자하면서 후회 안 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후회하잖아요. 내가 투자를 왜 했을까? 특히나 올해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후회했을 거예요. 아유, 그냥 본전만 하면 나 그냥 다 나가야지. 여러분의 펀드를 만들 수 있는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그러면 매달 모아갈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마음가짐도 가진다는 거죠. 매일매일 모아간다는 게 저는 되게 기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돈이 많이 없습니다. 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금이 없는 부분이지만 기업은 분석은 똑같이 할 수 있단 말이죠. 낮은 가격이라면 우리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어요. 꾸준히 모아자는 간다는 거. 근데 이런 꾸준히 모았던 기업들이 이제 뒤에서 급상승이 나오면 여기서는 이제 키우는 마음가짐 가져야 되겠죠. 그게 이제 쉽게 나오는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한순 직접 해왔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우리 VIP 가족분들에게도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투자했던 종목에 소형주도 다 그래요. 소형주도 보면은 움직임들이 있을 때 산 게 아니라 매번 바닥에서 우리가 분석한 거예요. 증권사 인수 기대감 부분들 강세가 됐다고 해서 산 게 아니라 강세 때문에 급등이 나온 거죠. 그럼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얘기 나오기 전에는 항상 먼저 움직이고 얘기가 나오는 뭐 공시 부분도 항상 지켜봅니다. 여러분은 직장인분이기 때문에 맨날 공시를 확인할 수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나왔다 하더라도 그걸 분석해야 돼요. 어느 시점에서 다시 또 재차 시장에 반영될 것인가, 뉴스에 나올 것인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타이밍이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나온다 해서 여기서 사고 계속 기다리면 답답하죠. 어느 정도 바닥을 볼 수 있는 타이밍 부분들, 그거는 좀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앞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가장 강했던 종목은 사실상 이제 JYP 부분입니다. 아까 추세추형님도 나오셨지만은 여기 이 과정에서 참 견뎌내는 게 쉬운 자리가 아닐 거예요. 근데 이길 수 있는 과정은 결국은 여러분의 비중 역할이죠. 맞나요? 위대한 투자님도 지금 비중을 이길 수 있는 비중만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지. 많이 투자했다면 쉽지 않아요. 결국은 이런 추세를 한번 크게 먹어보면 다음번에 나올 수 있는 또 주도주에 이제는 좀 더 실어내는 거죠. 1000만원치 실어냈다면
다음번에는 한 1,500만에서 2,0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는 거지. 그게 버리면 결국은 변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한수가 옆에서 계속 체크하고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메시지 드릴 거예요. 그게 이번 장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부분입니다. 매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또 시황 부분과 전략 부분을 내는 이유가 할 일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장에 대한 시황 부분들이 아침에 어떻게 시장이 변하는지 체크를 해서 그 체크했던 종목들이 그대로 시장에 반영이 되면 주가에 대한 상승과 하락과 횡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겠죠. 그런 것을 계속 체크하는 겁니다. 아, 요번에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 되네? 아, 다음번엔 저렇게 해봐야지. 또 수정하는 거죠. 그게 5일 동안 한다 해보세요. 그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경험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시장이 등락파동에서 이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재밌어져요. 고통스럽긴 하지만 나만의 사업이기 때문에 재밌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한수의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부자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부자는 됩니다. 될 수는 다는 안 되지만 그 개 중에 부자는 분명히 나와요. 내가 될지 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열정을 갖고 할 만한 사업이에요. 뭐 커피 좀 하나 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인구의 이동, 권리금, 월세 뭐 이런 것들 다 생각하잖아요. 그만큼만 주식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공감되시면 1번을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장 악재가 굉장히 심했죠. 심했지만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간다는 거. 요번에 조짐이 보이는 것들이 몇 업종들이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시장이 바뀌니까 걔들도 같이 움직여요. 이제는 돈을 좀 쓸 때가 온 것 같아요. 하락장이라 해서 돈을 많이 쟁겨놨던 분들, 가지고 있던 분들은 조금씩 이제 시장에서 써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추세를 보는 분들은 이제 움직여야 돼요. 자금을 강하게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투자했던 자금들이 조금씩 이제 변화를 주고 있다는 거. 오늘 럭키미니님이 나오셨으면 좋은데 럭키미니 나오셨나요 혹시? 럭키미니님 우리 VIP 가족분 중에 한 분 중에 참 안타깝게도 6월달 폭락이 딱 오셨어요. 이게 참 죄송스러워요. 왜냐면 아픔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한수 방송했기 때문에 또 오셨을 수도 있죠. 근데 뭐 이렇게 막 관세를 더 매기면서 두둑이 펼지 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아픔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끝까지 안 팔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손실이 나죠. 어쩔 수 없이 손실이 났어요. 근데 오늘 계좌 온 거 보니까 다 플러스로 전체 계좌가 플러스로 났어요. 야, 전체 계좌 플러스 났어. 의미 있더라고요. 차맞기에 플러스 났어요. 만약에 여기서 지졌으면 어떻게? 마이너스입니다. 나중에 그 계좌가 빨갛게 바뀌면서 변화된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은 뭐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대신에 마이너스가 진입이 굉장히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플러스 전환됐다는 거. 아직 여기 정고점도 안 왔는데. 요런 건 박수 한번 나가야죠. 맞죠? 예. 그래서 올해 농사는 점차적으로 잘 될 수 있다. 잘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잘 받침이 된다면은 분명히 변화는 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시장 조정 아주 잘 참았어요.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종목이 나오면 추세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통 안 받고 가는 종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분명히 찾아야 되는 것은 그 기업에 대한 성장 가치입니다. 성장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렇죠?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있는 기업은 반드시 외국인과 기관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미래 가치가 있는데 투자를 안 한다고? 그럼 뭘 살 건데요, 도대체? 단 언제 들어올지는 몰라요. 근데 들어오면 급등 나옵니다. 어디서 기다리겠습니까? 날아갈 때 사시겠습니까? 날아가기 전에 모으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꾸준하게 항상 날아갈 때 투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날아가는 거 투자에 많이 했다면 한수 가족분들이 7년, 8년 또는 5년, 4년 동안 다 주고 나갔을 거예요. 매번 우리는 어떻게 미리 선침해 분석 부분들 다 바닥이잖아요 지금. LG프로 잘하죠? 잘해요. 그런 것이 이제 된다. 그래서 이제 9월달에 우리가 씨를 뿌렸던 부분들이 이제 뭐 소형주나 이런 대형주들이 조금씩 이제 변화가 줄 것 같아요. 변화 주고 뭐 배당주도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배당주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부분들, 그렇죠? 배당주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지난번에 배당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린 것도 있죠. 이게 뭐야? 그렇죠? 그것도 한번 잘 키워보시고요. 좀 올라온 것 같은데 바닥에 잘 잡았으면은 10% 이상은 나왔겠네요. 고마운 문배씨죠. 우리 문배씨 근데 좋은 추세님은 뭐야 이모작 좀 하셨으니까 한 두세 번 나왔지 않았나 이거? 한번 볼까요? 문배씨가 근데 이건 미리 얘기하지만 이게 만약에 들어오잖아요. 3,500 근처 들어오면 이거는 또 사도 돼요. 또 매수입니다. 이거. 몇 번 했네 이거. 이거 총 한 2년 만에 한 5번 한 것 같네요. 2년에 5번. 이모작이 아니네. 1년에 거의 2모작 반이네요. 맞죠? 네. 그래서 소형주는 그만큼 기회 부분이다. 아까 이제 삼성전자를 좋다고 얘기했던 부분은 대형주에서 이제 큰 구찌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점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봐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00%예요. 대형주. 근데 소형주는 어떻게? 여기 봐요. 3,000원에서 6,000원 가는데 2달 걸려요. 물론 시간이 좀 걸리죠. 때를 보는. 이게 대형주와 소형주 차이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소형주를 똑같은 생각으로 투자하면 안 돼요. 소형주는 소형주의 관리 방법으로, 대형주는 대형주의 관리 방법으로 투자해라. 자, 이해되시면 7번. 그래서 지금은 소형주도 좋고 대형주도 좋다. 대형주가 많이 눌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형주도 같이 나올 수 있는 키 맞추기가 된다. 키 맞추기를 넣으면 대형주는 뭐가 된다? 키 맞추기가 되면 넣으면 대형주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시장을 이끌 주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요걸 이제 담아 나와야 돼요. 이제는 시장도 뒷받침 되잖아요. 시장도 뒷받침 되니까 주도주는 무조건 편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차님들에 대한 그 계좌 부분과 그 다음에 후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보세요. 이분이 뭐 1년에 한 번씩 올리는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있었던 부분들을 전부 다 올렸던 부분이니까, 그죠? 힘들었던 과정,
그리고 이겨내는 순간, 그리고 투자의 기간 이런 것들 많은 결과 부분들이 많이 이제 이겨나야 되죠. 근데 한수한테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진입 부분들이 다 이렇게 안 좋을 때 오셨네. 2015년 7월 달도 엄청나게 안 좋았을 때예요. 2015년 7월 달부터 지난달 5일이죠. 9월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거의 18%에서 20% 가까이 나왔는 부분인데 시장이 조금 더 내려왔을 때 더 샀으면 더 훨씬 넘어갔겠죠. 그래서 이거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적은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나의 업을 하면서 자녀도 키우시면서 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전업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키워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봤던 15년 7월 달이에요. 15년 7월 달에 한번 같이 볼까요? 어떤 분위기냐면 야 이럴 거예요 아마.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수 믿고 오셨어요 이제. 여기서 샀던 종목은 어쩌지 뭐 다 빠졌죠. 폭락했으니까. 이때는 이제 이것도 포예요 포. 포 쐈어요 미국이 북한 포 쏴가지고.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한 달만 더 늦게 왔으면 어떻게 많이 바뀌었겠죠. 전체 계좌가 20% 넘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쉽지만 봐요. 여기에서 투자했던 가족분들도 여기를 거쳐서 3년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맞고 해서도 18% 나왔어요. 그러면 맞죠? 똑같죠? 요번에 방금 계좌 부분도 지금 플러스로 전환하신 분도 여기에 오셨단 말이에요. 맞고 맞죠? 3년 뒤에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의 업을 하면서 3년 뒤에요. 그 정도는 생각해야 여러분은 투자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단기 투자하시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맞나요? 좀 더 플랜을 조금 더 길게 가지고 내가 과연 3년 동안 어떤 투자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기업을 선정할 것인가. 그런 걸 고민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VIP 가족분들은 매번 같이 고민하는 분들이에요. 같이 고민하고 투자하고 자기의 마음가짐도 키워가는, 그릇을 키워간다 할까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더 재밌고 의미가 있습니다. 주도주 꼭 담고 가야 돼. 맞죠? 계좌에 주도주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주도주만 담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소형주 담고 가면 돼요. 그래서 이모작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모작 계속 해가면서 주도주가 또 눌림목 때 수익 난 것을 또 주도주 넣고, 아무래도 주도주 대형주는 좀 비싸니까 소형주보다는 비싸죠. 그러니까 사나가고 이렇게 계속 채워나가는 계좌를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계속 꾸준하게 여러분 우상향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오늘 강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의 생각했던 혹시나 악재 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조금 걷어내시고요. 걷어내시고 조금씩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자. 오케이. 혹시 질문사항 있나요?